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스마일쿡의 김옥란입니다. 얌전하고 정갈한 죽, 이름 그대로 모두 좋아하는 잣죽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잣죽은 잣이 불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이로운 식품이죠. 가격이 비싼 게 험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비싸다고 잣을 사실 적에 안 사시고 안 드시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집안에 잣은 다 조금씩 구비하고 계셔서 여러 음식에 고명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는 잣죽, 주재료로 떠서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잣죽을 쓰실 적엔 쌀을 일단 한 컵을 담아서 30분 불려주시고요. 30분 지난 다음에 소쿠리에 받쳐서 물을 쭉 뽑아주세요. 그럴 동안에 여러분들이 냄비에다는 물 한 컵을 이미 끓이시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잣을 갈아서 죽을 쓰실 적에 여러분들이 끓이지 않고 그대로 부어서 그때부터 불을 켜시게 되면은요. 바닥에 계속 눌어붙게 되죠. 그래서 죽이 완성될 때까지 바닥을 긁어주면서 타지 않도록 계속 저어주셔야 됩니다. 바로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저는 영화를 보면 그런 거면 눈에 띕니다. 시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죽 세워놓으라. 며느리가 계속 하다 깜빡 졸아서 살짝 태우면 안 드시고 그렇게 애를 먹이는 게 바로 죽 중에 죽이었는데요. 음식 중에 죽이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어머니가 쏘라고 해도 여러분들을 태우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잣은 정말 용도가 다양하죠.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나 아끼시는 분들이 병원에서 편찮으실 적에 잣죽 쑤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다가 홀홀 불어서 식혀서 호로록 마시게 잔미음처럼 준비해 가신다면 약보다 더 좋은 그런 약이 될 것 같습니다. 물이 펄펄 끓을 동안 쌀을 갈도록 할게요. 쌀은 씻어서 물 2컵에다가 이렇게 가르시는데요. 쌀을 가르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잣하고 쌀하고 지금 분리해서 갈고 있어요. 그거는 같이 갈아도 돼요. 같이 갈아도 되는데 같이 갈 경우에는 미리 익기도 전에 쌀에 있는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면서 삭아요. 그래서 삭은 맛하고 쌀이 제대로 풀어지면서 죽으로 완성되려고 하는 거는 드셨을 때 질감이 다릅니다. 소화효소가 많은 사람들은 아밀라제가 많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은 음식 드시다 많이 삭죠. 그렇게 삭은 음식과 우리가 끓이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진 그런 쌀이 부드럽게 풀어진 거랑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쌀 따로 잣 따로 깔아서 쌀이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잣을 갈아서 넣고 계속 저어주시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첫 번째, 두 번째 곱게 가르셔야 돼요. 대강 가르시게 되면 엉겨서 잣이 절대로 부드러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의 가루, 떡할 때 가루 내듯이 그렇게 곱게 여러분들이 갈아주시는 게 두 번째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쌀을 갈도록 할게요. 물이 끓으니까요. 우유처럼 뽀얀 이런 물 색깔이 나오게 되면 쌀이 아주 곱게 갈린 거니까 이제 끓어오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넣고 하면 갈은 쌀물이 냄비 바닥에 닿기 전에 벌써 익기 시작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벌써 아랫부분에서는 끓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쌀 갈아서 넣어주고요. 쌀이 익을 동안에 여러분들 좀 이렇게 저으시도록 하세요. 벌써 익은 게 보이시죠? 이렇게 덩어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바닥 긁어주시면서 아랫부분에 쌀을 긁어낼 동안에 혹시 눕지 않았나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가장자리 확인해주고 가운데 이렇게 확인해주고 지금은 안 익은 우유 같은 색깔이 보이지만 완전히 익은 색깔이 날 때 그때 잣 집어넣으시고요. 다시 물 한 컵 넣어주시고요. 잣은 씻기가 어려우시니까요. 마른 면보에 담고
이렇게 빨래 비비듯이 푹푹푹 비벼주시게 되면 면보에 지저분한 먼지가 어느 정도 묻게 됩니다. 물에 씻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정갈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씻었다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도 찝찝하신 분은 한번 박박박박 비벼서 물기 제거하신 다음에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쌀죽이 엉기기 시작하시는 게 보이죠? 쌀이 이렇게 엉겼습니다. 그러면 잣을 갈도록 할게요. 불은 약하게 줄이시고요. 이렇게 섞어주시면은, 자, 한번 보세요. 굉장히 되직해서, 저게 무슨 죽이 되겠나, 이런 느낌 드시죠? 벌써 죽이 됐네,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끈기를 가지시고요. 계속 서서히 저어주시면서, 다른 일 하시다가 또 한 번 저어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요. 어느 순간에 쌀알이 푹 삭으면서 부드럽게 퍼지면서 부드러운 죽농도로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때부터는 삭은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는 뚜껑 덮으시고 가끔씩 와서 다른 일 하시면서 체크업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불 켤게요. 자, 이렇게 저어서 아까보다 부드러워졌죠, 여러분? 점점 또 농도가 달라집니다. 죽이 완성되면 한번 쓰기 힘드시니까 믹서를 사용한다는 게 귀찮으시죠? 다 죽을 써놓으신 다음에 종이팩이나 일회용 요만한 통 있죠? 냉동 저장하는 통에다 담으셔가지고요. 냉동실에다가 얼려놓으셨다가 필요하실 때 중탕으로 데워서 드시게 되면 아침에 또는 밤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으시다 보면요. 주걱을 젓는 손의 힘이 점점 힘이 안 들어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아까보다 흐르는 농도가 더 빨라졌죠? 다시. 이렇게요. 잣죽만 드시면 재미없죠? 잣을 넣은 인절미, 송실병을 만들어서 잣죽 속에 하나씩 딱 넣어드리면 그 송실병 때문에 잣죽의 느낌도 달라지고 또 드시는 분의 기분도 또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기분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요. 송실병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찹쌀을 불리셔서 충분히 불리신 다음에 물기 쭉 뽑고 떡 하실 때 조금씩 남겨놓으시게 방앗간 가서 빻으신 거를 요만큼씩 남겨놓으셨다가요. 100g 정도 저울에 달으신 다음에 뜨거운 물로 익반죽 하시면 됩니다. 참 부드러워지죠? 자, 이제는 불을 줄이겠습니다. 아주 약불에서 서서히 다시 떠볼까요? 이렇게. 송신병 만들겠습니다. 소금 넣어주시고요. 날찹쌀가루는 물 농도가 더 들어가요. 물이 지금은 이렇게 젖어있는 쌀가루를 빻았기 때문에 물이 5.5 작은술이 되지만 5.5 참 애매하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실패 안 하시기 위해서 컵수 계산 안 하고 그람으로 계산했고 젖은 찹쌀가루 기준이고 물은 펄펄 끓는 물 기준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넣었어요. 반 아직 안 넣었습니다. 이런 반죽법 설명드렸죠, 제가? 공주님 반죽법이라고요. 손에 물 안 묻히고 하는 방법. 젓가락으로 이렇게 대강 뜨거운 물을 밀가루 사이사이에 다 퍼지게 해서 찹쌀가루가 어느 정도 익게 해주신 다음에 공기를 넣고 동그랗게 말아서 여기서 이렇게
공기를 어느 정도 빼주시면서 하셔야지 안 그러면 봉지가 터지겠죠. 정확하게 반작옷을 들어갑니다. 반작옷을 다시 넣어주시고요. 공기 빼서 다시 한 덩어리로 뭉치게 해서 죽 한번 보시고요. 잘 저어서 하겠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점점 부드러워지는 죽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일 약한 불로 해놓을게요. 통신병 만들 동안 통실병을 끓인 물을 저쪽에서 지금 가열하고 있습니다. 자, 농도가 너무 대졌을 경우에는 날가를 조금 풀여서 농도를 내주시고요. 또 반대로 너무 될 경우에는 물에 살짝 적셔서 이렇게 만져주시면 알맞은 농도가 나겠습니다. 이렇게 만져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가운데를 파셔가지고 하시게 되면 개수를 또 크기가 비슷한 개수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작은 것도 좋지만요. 큼직한 손실병도 맛있습니다. 진짜 잣 들어있는 떡 먹는 맛이 나거든요. 꼭꼭 눌러주셔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신 다음에 잣 넣어주시고요. 꼭 접어서 송편소처럼 이렇게 마저 접어주시고요. 다시 손으로 꼭꼭 눌러주시고 동글동글하게 해서 처음하고 똑같이 가운데를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